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네, 오늘은 또 신금일간 개묘년 운세를 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경금이랑 신금의 차이가 뭐냐면, 경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이렇게 있는 것까지는 경금이고, 이게 땅에 떨어진 거가 신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이탈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신금일간들은 조금 외로운 분들이 많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분리 이탈, 뭐 가족과의 이별, 뭐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신금일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지금 해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차가운 글자죠. 차가운 글자, 음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일주들은 특히 더 외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명리 철학에 관심이 많다. 이 유튜브를 보고 내 사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의 일주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인의 합이 이루어졌죠. 한마디로 수생목으로 이 해수가 나가는, 상관은 교육적인 걸 뜻하고 뭐 철학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만약에 교육업에 종사를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교육업에 타격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뭐 그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상관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수 감소 이렇게 이어집니다. 개묘년 같은 경우는 인묘 공망이 생긴다. 이민년이랑 개묘년 같은 경우는 신의 일주들은 공망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망운은 내가 이렇게 그릇에 무언가를 채워 넣고 싶은데 구멍이 나서 계속 새고 있는 상황, 재물을 채워 넣더라도 재물이 나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두 번, 세 번 번복하게 되는 상황, 한마디로 두 번, 세 번 만에 무언가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부지런하게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남자라면 기센 여자와 연애가 이루어진다. 이 묘목 자체가 통통 튀는 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강한 그런 여성분이랑 연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면 결혼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왜냐하면 천간에 이렇게 개수가 떴죠. 식신이죠. 여자들한테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인 여자분들은 내가 남들처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을 본다든지 소개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데 공망운이기 때문에 무언가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잘 나타나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번복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묘년 같은 경우는 신일주들 같은 경우는 해수가 역마를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무역이라든지 이런 일도 가능하고, 해수가 교육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육, 그리고 상업 예술, 이런 식으로 직업군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신일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개묘년 같은 경우에도 대박 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일주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신묘일주를 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오미가 공망이거든요. 오화는 편관이죠. 관이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로운 영혼이죠.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리고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강하다. 이게 직장 생활보다는 사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관이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미토는 식신이 아니고 인성입니다. 인성이 공망을 맞았다라는 것은 자격 사업이라든지 뭐 인허가 뭐 이런 쪽에는 조금 약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민년 같은 경우는 인묘합이 이루어졌죠. 인목이, 재성은 새로운 환경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새로운 시장을 만나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열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인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자유롭게 썼을 것이고, 인목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집에서 쓰던 밥숟가락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밥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부자연스럽고 내가 써먹기가 힘든 한 해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이 이민영 같은 경우는. 하지만 뭐 정제니까 고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면형 같은 경우는 남자는 여자로 인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재성을 깔고 있는데 또 묘목이 또 들어오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식신이 있다면 이 재성을 내가 취할 수 있지만 식신이 사주에 없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로 인한 고통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편재는 큰 재물이거든요. 예전에 동화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 있죠. 거기를 그 동굴을 내가 갔더니 재물이 가득 쌓여 있는데 내가 이걸 취해 오려면 나 혼자 이걸 다 가지고 올 수 없죠. 그로 인해서 동업을 할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건 내가 다 취해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재물을 만약에 지지에 비견이 있으신 분들은 재물을 융통하기가 쉬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편재가 부친을 뜻하거든요. 아버지를 뜻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인연은 좀 강한데 아무래도 어머니와의 인연은 좀 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재를 깔고 있으니까 편재는 부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인연은 조금 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목 자체가 꾸미고 장식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미용이라든지 장식, 인테리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눈썹 문신이라든지 뭐 속눈썹 연장 뭐 이런 미용 쪽에 관련된 일을 배우고 이쪽 일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돈이 돼야만 공부를 하겠죠. 돈이 빨리 될 수 있는 공부를 찾아서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돈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역학이나 타로를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돈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역학보다는 타로 쪽을 선택해서 이런 쪽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게 보여집니다. 신묘일주를 또 간단하게 봤습니다. 이번에는 신밀주를 또 보겠습니다. 신밀주는 편인을 깔고 있죠. 편인은 재능이고 재주고 눈치 뭐 이렇게 뜻합니다. 그리고 손발이 묶인 채로 돈을 버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인허가, 임대업 아니면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기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형식을 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밀주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밀주는 수레가 공망이거든요. 술토는 정인이고 상관이죠. 정인 같은 경우는 뭐 문서적인 형태, 자격, 뭐 이렇게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약간 취약할 수 있고 상관은 여자분들한테 자식이죠. 한마디로 딸 자식과의 관계는 약간 소원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인미 기문에 걸렸었죠. 인목이 들어와서 이 미토를 흔들어 버리니까 아무래도 내가 인성이 삭감됩니다. 그래 되면 기술 사업이라든지 뭐 임대업, 인허가 쪽에 내 일이 약간 삭감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문년 같은 경우도 몸이 합의되면서 이 인성이 묶여버리죠. 이 인성이 나가고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문서라든지 인성이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묘년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뭐 임대업이라든지 뭐 기술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은 조금 약해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 기센 여자와의 인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남자분들은
묘목 이렇게 편제 여자가 들어오니까 합의되죠. 하지만 이 묘목이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가 센 여자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약간 내가 골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여자라면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소개팅. 이 개수가 천간에 떴죠. 이 식신이죠. 식신은 자식의 별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기 위한 그런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개팅도 하고 미혼자라면 선도 보고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밀주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사일주를 또 보겠습니다.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신유가 공망이거든요. 비견겁재가 지금 공망입니다. 비견겁재가 사주에 없다라는 것은 추진력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밀어붙이는 힘은 좀 약하다. 한마디로 차로 비유를 하자면 비겁이 있는 일주들은 예를 들어서 3000cc 대형차다. 그렇지만 신사일주들 같은 경우는 1.0 경차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추진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지지에 신유가 있다면 조금 그래도 나아지겠죠. 공방을 맞았기 때문에 추진력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관은 사회생활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그로 인해서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은 그리고 올바른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는 그런 성향이 강하겠죠. 직업적으로는 이렇게 사유축 같은 경우는 법이라든지 이런 행정, 어학,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됩니다. 사유축 자체가 그런 뭔가를 분리를 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법이라든지 행정, 어학,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공 쪽에 관련된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죠. 스튜어디스라든지 이렇게 사화가 아무래도 역마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겠죠. 만약에 사주에 오화라든지 관이 만약에 많다 그러신 분들은 직장 정변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사일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개묘년 같은 경우는 토끼가 와서 이 사화를 삭감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가 오면 뱀이 물러간다. 그러므로 인해서 직장 전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직장을 내가 갈아타야 될 일이 발생을 한다. 토끼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토끼가 와서 이 뱀을 밀어내기 때문에 약간 직장 전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관을 밀어내기 때문에 내가 만나던 남자와 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미혼 여성이라면 아무래도 천간에 계속 식신이 떴기 때문에 자식의 별이죠. 자식 생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이 가미되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서 남들처럼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이라든지 선짜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사일주를 또 간단하게 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유일주를 보겠습니다.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 간여지동이죠. 내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력도 있고 자축이 공망이죠. 자수는 식신인데 여자들한테는 자식을 의미하죠. 아무래도 자식과의 인연은 조금 박할 수가 있고 축도 편인 자격이라든지 라이센스 이런 쪽에 약할 수가 있고 인성이 지금 공망을 맞았다라는 것은 내가 쉬지 않고 일한다. 쉬지 않고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견을 깔고 있기 때문에 비견은 경쟁심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는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경쟁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을 이겨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는 약간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유금 자체가 홍염살이죠. 신유일주들은. 남자분들은 뭐 색정이라든지 이성 유혹에 관심이 굉장히 많겠죠. 홍염살 자체가 이성을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유혹하려는 뭐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인유 원진이 발생을 했었죠. 아무래도 이성 간의 불화라든지 배우자 자리를 이렇게 삭감시키기 때문에 이성 간의 불화, 재성이 와서 이렇게 유금을 이렇게 충을 하니까 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 계묘년 같은 경우도 묘유충이 발생을 하죠. 충 같은 경우는 뭔가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내 생활 터전이 바뀔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많겠죠. 충은 이렇게 탁구로 치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상이기 때문에 밥그릇을 엎을 수도 있고 무언가 채워 넣으려고 애를 쓰고 비워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채워질 것이고 많이 담고 있었던 분들은 무언가를 쏟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변동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견을 충함으로 경쟁을 하는 업무에서는 밀려난다. 한마디로 내가 경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실적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실적을 못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경쟁을 하는 업무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유일주 분들도 계묘년에는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운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일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축일주를 보겠습니다. 신축일주 같은 경우는 진사가 공망이죠. 진토는 정인이죠. 정인 같은 경우는 문서라든지 라이센스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정인을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진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화 정관이죠. 아무래도 괜찮은 조직에는 몸을 담기가 힘이 들 수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관이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남편복이 40% 이상 삭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주는 8글자를 다 보기 때문에 이 진사 공망을 맞았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토 편인 같은 경우는 재능, 기술, 교육, 요식, 임대, 인허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토 자체가 먹이고 기르는 이런 데 적합한 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사업이라든지 교육업, 요식업 이런 데 굉장히 최적화된 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토는 맞지만 거의 개수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식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이라든지 교육업이라든지 이런 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인성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목이 와서 이 축토를 이게 허물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 쓰던 인성을 못 쓰게 되는 상황. 계묘년 같은 경우도 묘목이 와서 이 축토를 흔들어 버리니까 인성을 내가 쓰기 힘들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인허가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이 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성을 약간 삭감을 시키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끼가 와서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의자에 앉아 있지 말고 좀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흔들거든요. 이 토끼가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 환경이 약간 조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부터 15년도
같은 경우는 인성이 굉장히 강했겠죠. 아무래도 화생토가 되니까 이때는 임대업이라든지 오식업이라든지 뭐 교육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잘 됐었겠죠. 2013년, 14년, 15년도 같은 경우는 좋았겠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연애가 길게 이어지질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재성이 들어오지만 이 축토를 약간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연애가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에 식신이 있다면 결혼 운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천간에 식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혼자라면 내가 남들처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만약에 사주에 식신이 있다면 결혼운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축토 속에 개수가 천간에 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결혼을 했었던 기혼자분들도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런 식으로 신축일주는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신축일주까지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오늘 신금일간들 오늘 봤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